아까 제가 말한 이제 경쟁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업체들 손님들이 와서 아니 거기는 최고 90만 원밖에 안 줘도 되는데요 하면서 트러스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트러스트 얘네들은 변호사가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강남에 수원에 자기들 지금 트러스트 체인점 3원점인가 있어요. 아직 대부분 판결 안 났습니다. 이거 만약에 저면 얘네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 다른 업체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근데 얘네들은 최고 수수료가 90만 원이에요. 99만 원. 우리 건물 하나 팔면 100억짜리 하면 수수료 얼마예요? 또 계산 안 하죠. 갑자기 순간 지금 뭐지? 100억 하니까 여러분들 100억짜리 계약서 몇 개 써요? 자, 아파트 10억짜리 계약서 몇 장이에요? 계약서 안 써봤죠? 한 장이잖아요. 임대든 매매든 우리 계약서 한 장이잖아요. 그럼 100억짜리는 건물은 몇 장 써야 돼요? 한 장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왜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로 끝나죠. 근데 임대인 임차인을 모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 상가든 세입자가 있는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서 하나 쓰고 또 뭐 써야 돼요? 주인 밖에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서 하나 써줘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 법적으로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관례상 우리가 참 써주거든요. 왜? 임대인세로 바뀌었으니까 통장도 바뀌고 그래서 임대 기간도 그대로 할지 아니면 새롭게 할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억짜리 건물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실이 몇 개예요? 어떤 거는 열 몇 개, 수십 개가 된다고요.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선배님은 1년 동안 한 곳에서 한 개도 못 하다가 자기 건물 10층짜리 1층에 있다가 그 건물 상가 어쩌다가 하나씩 하는데 사무실이 거래가 안 된대요. 나가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100억짜리 건물 찾는데 그냥 괜히 그냥 이거 이야기했더니 1년 만에 그 계약 딱 한 건 했어요. 계약. 100억짜리 하니까 얼마예요? 수수료? 9천만 원이잖아요. 그 1억 8천 벌었죠. 양타 치으니까. 근데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나왔잖아요. 줄줄이 계약서 썼어요. 다 물론 공짜지만 거기서 만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해주는 것도 있고 나가는 수수료 써주고 계약서 쓸 때마다 몇십만 원씩 몇만 원씩 줄줄 받았죠. 거기서 2억 더 이상 벌었어요. 1년에 딱 2억 벌고요. 손 딱 들고 건물 하나 사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선배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뭐랬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땄었으니까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이 경쟁업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트러스트 있다는 거. 이거는 변호사 지금 한참 말 많았죠. 우리 협회에서 지금 난리 났는데 재판에서 1대1입니다. 1대1.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피터팬. 이건 원래 직거래였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카페를 하나 만들어 갖고 카페에다가 물건 안 나오는 임대인들이 올리고 손님들이 찾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거래되네 하면서 피터팬 카페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직거래에서 뭐가 터져요?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으니까 카페지기가 중개업소들을 자기 체인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지역에 피터팬 간판 걸고 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는 괜찮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좋은지 우리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일종의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뭐예요? 자기 지역 독점 물건을 준대요. 근데 우리가 통상 카페에 올리는 물건들이 좋은 물건이에요? 나쁜 물건이에요? 하자 있는 물건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사이트가 나쁜 사기꾼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물건이 없을 뿐이에요. 얼마나 중개업소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면 여기까지 올리겠어요. 우리 벼룩시장 옛날 쭉 보면 있잖아요. 하자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 손님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제가 이 경쟁 분석을 해주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적절하게 선물을 분명히 거기 들어와서 이 이야기 합니다. 이거. 또 하나가 직방. 여러분들 직방은 주로 이제 원룸이에요. 원룸 애들이
방 하나 뭐 1.5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직방 다방은 물론 직방이 먼저 했죠. 아파트까지 손대려고 하다가 이번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고 막 하면서 취소했어요. 일단은 자기들 지역의 전국의 아파트 분석 다 해놨습니다. 얘네들 아차 싶으면 아파트도 띄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지만 누구한테 돈을 벌어요? 중개업소, 우리 선배님들 돈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자기 사이트. 근데 실제로 우리도 해보면 여기에 광고를 안 하면요. 손님들이 안 와요. 비싸거든요. 처음에 하시면 역세권을 무슨 역 주변에 찍으면 두 달에 130만 원씩 받아요. 처음에 하시면. 어떤 거는 이제 키워드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는 몇십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광고를.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원룸이나 오피스텔 쪽에서는 자기들 시장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얘네들. 근데 얘네들 공인중개사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불법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거이지만 가만 보니까 중개사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모바일로 판만 깔아놓은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모바일로 하는 네모, 이거는 사이트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는데 상가에 관련된 거. 상가에 관련된 정보, 아까 우리 상가 1, 2, 4 있었죠. 얘네들하고 유사한데 얘네들은 전문적으로 온라인하고 컴퓨터하고 모바일 같이 쓰는 거고 얘는 모바일만 쓰는 건데도 지금 광고를 해서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사무실은 또 이쪽으로 다 간대요. 자, 주택은, 원룸은 저쪽으로. 상가 사무실은 이쪽으로. 직거래는 저쪽으로. 또 건물이나 이런 거는 또 트러스트로. 우리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중개 할 게 뭐 있어요? 시장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만 따면 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돈 다 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잠식 당하는 거 보면 우리 선배님들 지금 다 뺏기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빌라 천국. 빌라는요. 요즘 여러분들 일반 단독주택지 허물고 이렇게 빌라 짓는 데가 많죠. 빌라 하나 지으면 얼마 벌어요, 여러분들? 통상. 자, 빌라를 여러분들이 한 2억 선에서 계약을 했다 칩시다. 수수료 얼마 받아요? 신축 빌라. 얼마 벌어요? 아니, 요일 패드로 하면 얼마예요? 2억입니까? 50만 원 하고 100만 원 받잖아요. 5% 맞죠? 그럼 여러분들 100만 원, 양쪽에 200만 원 벌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 선배님 같은 분들.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 앞으로 이 수수료 잘 받는 사람 일 잘한다 했죠. 그래서 제가 권리금 이야기 했고, 이다음 빌라, 신축 빌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축 빌라 가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아왔을 때 우리 거 저 2억짜리 투룸 해주면 여러분들 수수료 준대요. R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R이 뭐예요? R 들었으면 이 업을 좀 하신 분들인데, 그죠? 리베이트 약자예요. R. 근데 빌라에서만 신축 분양 개인 건축사, 건축 빌라 하시는 분들은 분양할 때 R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료를. 리베이트를 얼마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여러분한테 2억짜리 팔면 제가 300 드릴게요라고 해요. 법적 수수료 100인데 300을 준다? 괜찮네? 네. 하고 손님을 갖다 붙이죠. 그 계약을 하면 300 받잖아요. 기분 좋죠, 여러분들. 한 건 했다고. 그만큼 여러분들 순진한 거예요. 실제로 걔네들이 수수료 말고 분양 금액에서 리베이트로 측정된 금액이 한 채당 1,500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1,500에서는 그쪽에서 일하는 실장님들 있죠. 팀장님. 그 모델하우스 그 꾸미기 방 관리하는 사람들에 500 주고 일반 부동산 한테 1,000만 원 주게 돼 있거든요. 통상.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실장님이 중개업소에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먹고 덜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와서 그냥 300 하니까 좋다고 하죠. 그분은 얼마 먹었어요? 그냥 공짜로 700 먹은 거잖아요. 자기 수수료 빼고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면 다 줘요. 처음에는 딱 들어오면서 사장님 오픈하셨네요. 우리 저 빌라 빼주면 얼마 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전에 뭐 언제 땄나 보고 딱 보니까 30일에 300. 혼자 그림 그리죠. 300. 그러면서 딱 주죠. 여러분 좋다고 계약해요. 근데 좀 알면 그쪽에서 R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사장님 수수료 많이 드릴게요. 막 하는데, 나가면서, 뭐 3개 이러면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알 몇 개? 딱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순간 이 사람들이, 30, 자기 저건 땄지만 옛날에 했구나. 이것도 강사 서재한테 배웠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순간, 사장님 10개는. 근데 우리 이번에 좀 작아서 7개만 드려요. 7개 이상이면 괜찮아요. 근데 7개 이하로 준다? 그거는 자기 마진 포지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통상. 그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사이트에 보면 빌라, 신축 빌라에 대해서 빌라 청구 말고도요. 뭐 빌라 합방, 뭐 무슨 방, 빌라에 대한 엄청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애들이 엄청 많고요. 왜 그래요? 그만큼 신축 빌라는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에다 1,0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지역에다 팀장을 하고 완전히 대행사 갖추면서 팀장 밑에 팀원들 하면서 니는 무슨 돈, 니는 무슨 돈, 니는 무슨 돈 빌라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딱 해놓은 거 보면 그 전화 다 하고. 그래서 빌라 천국이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죠. 한때 신축 빌라가.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는 남편 건축사가 신축 빌라를 지었대요. 그래서 자기 보고 분양을 해달래 했대요. 공유지에서 땄으니까 재작년에 첫 해 했다면서 처음으로 거기 가서 이제 방에 구경하는 집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이었어요. 얘는 그쪽 건축자가 저 남편 친구니까 쟤한테 수수료를 많이 준대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당 100만 원씩 주기로 했대요. 많아요, 저거요?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알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설계사에서 뽑을 때 분양가 책정하고 분양가 만들고 땅값 건축비 얼마에서 얼마 빼고 했을 때는 분양 수수료는 보통 1,500으로 찍어 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뭐 광고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최소한 700 이상은 남편 친구니까 그냥 700 이상은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몇 달 지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덕분에 돈 좀 벌었다고. 18개예요. 18개. 얼마예요? 엄청나게 벌었죠.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남편 친구인데도 역시 공인중개사는 그냥 딴 게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축 빌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이제 집토스예요. 이거는 뭐예요? 얘네들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아시죠? 서울대학교. 여기서 출발해. 서울대 참 머리 좋아요. 얘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걸 만들면서 자기가 원룸을 찾아다녀 보니까 수수료 주는 게 아깝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학생들 안에 대학생들한테는 수수료 없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임대인만 주고 임대인들한테만 받고 임차인 서울대 학생들은 한 끼에 1,000원짜리 조식 먹는데 수수료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게 아까우니까 안 주고 하겠냐 하니까 그 동네 원룸에 있는 건물주들이 오케이 내 거부터 빼줘. 내 거부터 빼줘? 뭐지? 그래서 만든 게 집토스예요. 근데 여기를 만들고부터 처음에는 서울대 쪽만 하더니 나중에는 연대, 고대 해서 넘어오더니 이제는 그쪽 지역 다 잡고 이제 근대까지 넘어오고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거. 그런데 건물주들은 이왕이면 내 거 빨리 빼주니 낫죠. 나는 어쨌든 수수료 줄 거니까. 근데 임차인들은 내 수수료 안 들어가니까 좋고. 지금 대박 났어요. 이쪽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집토스 하는데 저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쪽에 가서 집토스 하나 간판 걸고 있는 부동산을 옆에 딱 차렸어. 근데 그쪽에 와서 임차인들이 광고하러 왔다가 직방에서 보고 딱 왔는데 저쪽 마음에 들어요 하는데 저 수수료 안 줘도 되죠? 이래.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지? 아니 저쪽에서는 안 받던데요?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직방에 광고 올리고 수수료 주고 관리비 주고 뭐 하는데 자기가 발로 찾아와 놓고는 수수료 안 준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협회에서는 이걸 못 막아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처음에는 그냥 서울대생만 하겠지라고 했죠.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버드에서 조금만 자기들끼리 하다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조그만 댐의 구멍 하나가 우리 중개업소에 완전히 지금 시장을 흘러놓습니다. 그런데도 못 막아요. 이미 허가됐고 활성화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만 100명이지 관련된 중개업소만 여러 수백 군데예요. 수천 군데. 건물도 다 뺏기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이제 임대 관리업 하는 데까지 뛰어듭니다. 스마트하우스, 굿하우스라고 이제 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얘네들이 임대 관리업이라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들이
내 통째로 건물 관리해 줄게. 300개, 200개 관리해 주면서 수수료를 자기가들이 받아요. 중개를 해주면서도. 근데 그게 중개가 아니고 관리업이래요. 임대인한테 내가 월 한 호실당 무조건 40만 원, 50만 원 줄게. 공실이 생겨도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공실 걱정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하자가 생겼다, 뭐 보일러 고장났다, 전기가 이상하다 갈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서 서울 거 물건 사도 이쪽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주니까 알아서 돈만 착착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임대인 쪽에서는 편해요, 안 편해요? 딴 데서 시세가 45만 원 받지만 40만 원 받더라도 나는 편하다는 거예요. 왜? 한 달만 공실 생기면 45만 원 날라고 관리비도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알아서 해주는데 알아서 해. 근데 그 관리업체는 그 일반 시세 45만 원, 5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남이 차입금을 자기 수술해서 운영비 돌린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쪽 부동산 한 군데만 자기 체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장님, 네. 우리가 이 건물 통째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내가 사장님한테 전담을 줄 테니 사장님은 우리한테 회원을 가입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거 앞으로 중개하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다 해요, 안 해요? 독점인데. 좋다고 해요. 연회비 주감해. 여러분들은 월세 주고 광고비 주고 여기에 연회비 주고 그 임대 관리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점이 되냐고요. 앞으로 스마트하우스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교육하라고 올라오고 체인점 모집하는 광고도 해요. 그래서 강남에 무슨 모여갖고 수백 명 앉혀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중개시장이 되고 관리업이 되고 여러분들 독점을 이렇게 지역 독점권을 지금 하시면 합니다 하면서 막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하면 지역점 줄게요. 나중에 그 건물 관리 안 되면은요. 그 임대차 그 스마트하우스하고 몇 년 계약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체인점 모집갖고 회비 받고 나중에 돼서 그 임대 잘 안 되면 임대인들 못하겠다 하면 스마트하우스 떠나면 여러분 어찌 돼요, 그러면? 나 독점 보고 들어왔는데. 중개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대기업에 특히 이제 빌딩 건물하는 대기업 이런 쪽도 체인화돼서 들어가시면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기업에 가니까 스마트하우스 가니까 집도서 가니까 많이 배웠다. 뭘 배웠어요? 중개하는 거? 여러분들 뭐 배워요? 아마 오늘 4시간 한 거 제가보다 많이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이런 앱기스만 알려주는 데가 있으면 제가 가서 내가 선생님 학교에 가지. 없습니다. 뭘 시켜요? 이런 데 가면요. 2달 동안 명함만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 뭐 달고 막 해요.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나서 체인점 만들어요. 또. 지역에 독점권 준다 하면서 여기는 주상복합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를 선점합니다 하면서 교육시키고 연회비 받아요. 리맥스. 물론 북미에서 얘네들은 인기를 끌을 수 있는 게 미국 전체 그 넓은 지역 부동산 업계 여러 수천 개 수백 개 있지만 거기에서 4등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16년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가장 많이 성공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소속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업자야. 그러면 이제 부장님 실장으로 이제 소공을 받잖아요. 보조원을 받으면 수수료 어떻게 나눠요? 몇 대 몇? 몰라요? 직원 안 뽑을 거예요? 나는 내 혼자 다 해먹을겠다? 나도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들이 소공 들어갔을 때 거기서 몇 대 몇 준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금 얼마 받아요? 오늘 쟤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몸값을 여러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형정할 거냐고요. 뭐 알아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을 거예요. 협회에 가니까 주고 올라가는데 어떤 데는 뭐 기본금 100만 원, 어떤 데는 120만 원, 어떤 데는 기본금 없고 막 가서 좋다고 뛰어가서 뭐 제발 제 써주세요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이긴 자격증이에요. 남들보다 더 받아야지. 아니 마스크 쓰고도 했는데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값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어떤 데는 기본금 100만 원 줄 거고 120 주고 150 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데는 나이 제한 걸려서 몇십 대 오세요. 어떤 데는 블로그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요.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 잘해야 못해요? 당당하게 입사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내 몸값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자, 100만 원을 받다. 한 100만 원 받고 프로테이지는요. 어떻게 받아요? 통상 20% 30%. 또 어떤 데는 가면은 뭐 임대차에서만 얼마 매매는 내 거. 야 니는 상가만 해. 나는 뭐 주택만 할게.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지 말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 5대5, 6대4, 7대3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5대5를 준대. 5대5? 7대3을 준대. 나를 7을 준대. 어느 게 더 좋아요? 5대5가 좋아요? 7대3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자, 5대5를 준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 들어오는 물건, 사무실에 들어오는 손님 전부 다 어떻게 누가 계약해도 무조건 50 나누는 게 5대5고요. 7대3은 네가 해서 네가 가져가고 네 손님의 네가 매물했을 7이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공동중이니까 3은 빼고 7로 다시 나눠서 3.5 대 6.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7대3에서 70% 준대요. 좋다고 와, 원장님 저 일할 70% 받습니다. 가면요. 물건부터 손님부터 여러분들이 광고해서 여러분들 손님 다 땡겨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7을 받고 그게 이제 사무실 안에서 양타고요. 만약에 사무실에 온 손님, 사무실에 오는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회사 거예요. 그 물건을 그 손님을 내가 계약을 하면 거기서 7에서 또 나눈다고. 그래서 상가 많이 하는 구청 앞에 있는 수유나 강북구청에 있는 상가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 다 7대3으로 해서 자기 명함 파고 자기 밥 사 먹고 다 해서 사무실 직원끼리 반반이에요. 7에 대해서 반이라고. 무조건 사무실 입금 30. 그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을 하시도 이런 체인화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간판. 여러분들 상호 정했어요, 혹시? 노원처럼 할 거예요? 노원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상호 걸고 올바른 중개업을 하시고 이런 경쟁업체와 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그 정보력은 제가 준 자료에 다 들어있다고. 오늘 우리 수업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를 떠나서 뭔가 자신감이 안 생겨요? 이런 경쟁업체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 더 생기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만 여기를 옆에 부동산에 들어오더라도 누가 리맥스 하면서 간판 걸고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서재호처럼. 제 부동산 주위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겁나서 못 들어와요. 물론 들어올 때도 없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저는 이 업체들을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겁이 안 난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섭죠.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그 공인중개사 어렵게 따서 왜 이런 데서 체인점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 밑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내 몸값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